이번 영상은 이미 지나가 버린 뉴스 중에 중요한 것을 다시 보는 영상입니다. 이번 11월에 주가가 급등하게 된 이유가 미국의 CPI죠. 물가지수가 낮게 나와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안 오를 거니까 주식을 사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급등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쪽 의견은 이렇게 금리가 높으면 어차피 놔두면 물가가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CPI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10월부터죠. 영국에서 총리가 갈리고 일본에서 미국 채권을 팔고 중국도 미국 채권을 팔고요. 한국에선 레고랜드가 터지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뭔가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금리를 올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뉴스를 한번 보시죠.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뉴스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연준의 금융 안정 보고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채권 유동성 문제가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내관 잠재 리스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관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5월 달에는 설문 안 했는데 이번에 설문을 했는데 12개월에서 18개월 내에 유동성이 고갈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연준이 뭔가 바꿔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이 뉴스에 이게 부가적으로 달린 게 뭐냐면, 그러면 재무부가 이 바이백을 언제 해야 되느냐, 언제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연준은 QT를 진행하고 있는데 재무부가 QE,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데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 그대로 미국에서도 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한쪽에선 돈을 찍어서 풀고요. 다른 한쪽에선 돈을 거두는 거죠. 연준에서 시장에 돈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재무부에 문제가 되니까 돈을 푸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12개월 후에는요. 배치되는 정책을 연준과 재무부가 다르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조짐이 뭔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연준이 지금 현재 어떤 정책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지금 12개월에서 18개월 내에 미국 채권 시장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그리고 심각하게 재무부와 연준이 검토하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방송이 오후 4시 방송이거든요. 그리고 CPI는 오후 9시에, 오후 10시였나? 그때 발표하는 거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사실 CPI는 볼 생각이 없었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죽으려고 이제 장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CPI가 낮게 나오면서 주가는 급등했고 저는 아무것도 추가로 매수하진 못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이득을 봤습니다. 여러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연준에서는 이미 CPI가 얼마가 나올지 미리 계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후행 지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11월쯤에는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채권에 관련된 문제를 미리 조사한 거죠.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연준은 금리를 조절할 때 뭔가가 터질 때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는 것도 뭔가가 터질 때까지 올리고요. 내리는 것도 뭔가 잘못될 때까지 내립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를 막 자유자재로 바꾸면 시장이 혼돈에 빠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연준의 전문성도 의심을 받고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해요. 시장에선 침체가 온다고도 하고요. 한 번에 큰 하락이 더 남았다고도 하는데, 제가 봐서는 어쩌면 연준 최초로 아무 일도 안 생기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뉴스도 한번 보시죠. 아마 CPI 발표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8%가 올랐습니다. 이 포스코 홀딩스가 원래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우파가 집권을 했을 때는 포스코 홀딩스가 다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포스코가 에너지 기업으로서 어떤 그런 게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오늘 현대제철도 오르긴 했는데 포스코 홀딩스의 상승이 눈에 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건설 같은 경우는 그리고 HD 현대하고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강산이 있는데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평가를 받아버린 겁니다. 이 당시에는 철강 경기가 안 좋았고요. 철강 경기는 이제 3일 후에 좋다고 나왔어요. 이런 현상도 그 전에 징조가 있었습니다. 이 뉴스 제목을 한번 보시죠.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에 집중한다는 뉴스고요. 10월 10일입니다. 약 한 달 전에 뉴스가 났어요. 포스코에서 언론사에 홍보를 한 거예요. 홍보를 하고 나면 이제 증권사에서 회사 분석을 다시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보고서가 나오고 그러면 시장에서 보고서를 읽고 다시 가격을 새로 판단하게 되죠. 포스코의 경우에는 이게 호재는 아니고 회사가 이제 홍보를 하는 거니까 주가가 낮을 적절한 시점에 나온 거예요. 굉장히 쌀 때였습니다. 이건 오늘 나온 대형 뉴스인데요. CS 윈드에서 대규모 수주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러면 주가는 이미 뛰었겠죠. 이게 같은 날 차트인데요.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대형 수주가 날지 다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9일 전 영상이고요. 한국경제TV에서 잠깐 소개된 거예요. 9일 전이면 완전 최저가일 때입니다. 제 차트는 색깔이 반대로 되어 있고요. 빨간색이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내려가는 거 보이죠? 이때 방송이 나온 거예요. 특별히 대형 수주 이야기는 없고요. 이제 미래의 성장성이 좋다 이런 걸로 추천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별다른 영상은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5월 달부터 해외 공장의 증설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화살표 보이시죠? 시작 부분입니다. 제일 낮을 때 해외 공장의 생산량 증설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면 좋긴 한데 오르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죠. 7월 달쯤인데 이때는 미국 금리 인상 충격에 의해서 0.75를 처음 올릴 때였나? 그때였는데 주가가 다 빠지고 있었죠. 반대 매매 계속 나오고요. 그때입니다. 제가 2차 전지 처음 시작할 때도 이때쯤인데 완전 충격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장비를 증설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도 없지만 미 연준에 의해서 떨어진 거잖아요. 실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거든요. 회사 내에서는. 그래서 저 부분을 뺀다면 여차저차해서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었던 거고요. 주가는 그거보다 더 훨씬 올라가 버리고 또 줄렁줄렁 거리다가 이번에 대형 수주를 받아서 확실히 올라가 버렸죠. 그 다음 이 부분입니다. 오르기 직전에 크게 한번 빠지잖아요. 이게 제일 아이러니한데 장기 보유자가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푹 떨어지는 부분. 이거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또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저 부분을 거치지 않고 푹 빠졌길래 이제 들어가 봐야지 하면서 들어오면 운 좋게 오르는 건데요. 그게 아니고 장기 투자자가 여기서 걸려버리면 기다린 거 다 날리고요. 손해도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크게 오르기 직전에 이런 현상이 꼭 있습니다. 7월 달에 이 부분이라든지요. 5월 달에 대형 증설 전에 라든지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은데 뉴스를 보고요. 한 6개월 뒤에 와서 해보면 대충 잘 맞아요. 뭔가 하겠다고 하고 결과 나오려면 그 정도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뉴스를 모아놓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금량이죠. 콩고 광산 체결 공시를 하고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 25% 내려갔나? 그런데 저도 최고가에서 들고 있었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웃고 있다가 그날 지나갔습니다. 이 차트는 금양의 차트고요. 제 평단가가 한 25,000원쯤 될 겁니다. 저는 비싸도 계속 샀거든요. 그래서 평단가가 올라가 버렸어요. 중요한 건 꼭대기 찍고 다시 내려온 상태고요. 결국 비쌀 때 못 팔았고, 자, 이 고통은 6개월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2배가 돼 있겠죠. 2배면 지금 훨씬 싼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3만원이고 6만원 가는 거니까 2배 가는 동안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차트가 내리고 올리고 제자리로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6개월을 견디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6개월 뒤에 제가 볼 겁니다. 이건 제 블로그 글이고요. 여기 보시면 서정덕 TV에 나오셔서 콩고 관련 상황을 알려주셨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되는 영상이고요.
요약해 놓은 게 밑에 있어요. 글씨가 안 보일까봐 크게 확대했고요. 동영상 설명란에 이 블로그 글 링크를 올릴 겁니다. 한번 보시면 아래쪽에 영상도 있어요. 영상도 찾아서 보셔도 되고요. PT를 하시는데 빌드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보시면 콩고 역사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요. 콩고에서 슬리퍼 공장 차리는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상 보고 나시면 금량에 투자하면 왠지 콩고에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견디기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고점 매도를 못한 후회하는 영상이 되었습니다.